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2 흑표 전차, 무엇이 뛰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화끈한 지상병기,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차 중에서도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한 국산 K2 흑표 전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는 과거 개발되었던 K1 전차와 그의 개량형인 K1A1, K1A2를 잇는 후계 기종입니다. 90년대에는 3세대 전차들을 뛰어넘는 3.5세대 전차들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시작으로 3.5세대 전차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3세대 전차의 아날로그 장비들을 디지털로 대부분 개량하게 되면서 3세대와 3.5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자장비가 대거 들어가게 되면서 정확도와 신속성, 그리고 정보 교류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재빠르게 개발에 나섰습니다. 1995년 K2 흑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개발이 완료됩니다.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파워팩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2014년이 되어서야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개발된 K2 흑표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해 큰 의미가 있습니다. K2 흑표는 전장이 10.8m이며 55톤 정도의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mm 주포를 갖고 있죠. 그럼 이 K2 흑표는 어떤 부분이 뛰어난 것일까요? 먼저 자동 장전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약수라고 불리는 운용 인원을 줄여서 탑승 인원을 4명에서 3명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강력한 전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 맞게 경사면을 잘 오릅니다. 무려 60% 정도 되는 경사각을 오를 수 있습니다. 60% 경사각이라면 각도로 31도 정도 되는 경사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지를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60% 경사면에서 한 번 정지를 했다가 출발하더라도 뒤로 30cm 이상 밀려나가지 않고 출발합니다. 브레이크의 성능과 경사 기동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 지형에서 운용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차이죠. 브레이크의 성능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중량이 55톤 정도인데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70km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를 한다면 단 24m 만에 완전 정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용차도 시속 70km로 운행하다 급정지할 경우 28m가량 밀려나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24m 만에 정차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K2 흑표에는 신기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자세 제어 기능인데요. 산에서 전투를 할 때 정확한 포 사격을 위해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차 하단의 서스펜션을 움직여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포 사격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쪽의 높이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모습처럼 전차 전면을 급격하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산에서 전투를 한다면 산 아래에 있는 적을 쏘기 힘듭니다. 일정 이상 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K2 흑표는 이런 자세 제어 기능 덕분에 산 아래의 적도 무리 없이 사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만큼 강이나 계곡도 굉장히 많은데 K2 흑표는 최대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하기에 무리 없이 대부분의 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 상황에서 강을 건너야 한다면 공병대가 만들어주는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은 도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완전한 방수 기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화생방 방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도 직접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승무원은 보다 안전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반도의 지형은 날씨도 좋은 편이 아니죠. 미친 듯이 추워지는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하 섭씨 32도에서도 무리 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능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무장 상태를 알아봐야겠죠? K2 흑표의 포신은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장착합니다. 55 구경장이란 구경에서 55를 곱한 값이 길이라는 것인데요. 즉 6.6m에 달하는 포신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K1A1은 120mm 44 구경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길어진 것입니다. 포신이 길어지게 된다면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도 있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포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긴 포신 덕분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러시아의 T-90과 같은 다른 동급의 전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을 분당 10발씩 장전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빠르게 다수의 적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차라고 해도 공격에 취약하면 안 되겠죠? K2 흑표는 공격받기 전에 먼저 적을 제거하는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적이 고속으로 기동하고 있더라도 물체를 자동으로 사격점에 조준하고 사격점과 물체가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포탄을 발사해 최대한 빠르게 적을 제거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형 능동 파괴 체계를 도입했는데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 감지 센서, 사격 통제 컴퓨터 등으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한 뒤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미사일을 10m 전방에서 터뜨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차를 보호하고 있죠. 적군의 미사일이 확인되고 대응탄이 발사되는 데까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본다면 반응 속도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라고 해도 조작이 어려우면 실용성이 없습니다. 병사를 양성하는데 기간이 짧게 걸리는 장비일수록 뛰어난 장비로 평가받습니다. 전차의 조종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지만 K2 흑표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동 변속기와 같이 1, 2, 3단과 자동 변속 레버가 있고 후진, 중립, 주차 모드가 있습니다. 다만 선회 모드라는 것이 일반 자동차와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전차 운전병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매우 적게 걸립니다. 여러 방면에서 K2 흑표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전차와 다른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명품 무기를 기반으로 다른 무기 체계 개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품 전차 K2 흑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